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였던 대법관 재청 논의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이 겸직합니다. 노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광주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8월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노 처장이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 능력,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4일을 표명한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해왔습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으로 지연돼 온 대법관 후임 재청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관 공석이 2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본인은 주가조작 수사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 그 맞습니다. 주가조작 수사팀 검사 누구였습니까? 이름 못 들었습니다. 주가조작 수사팀은 검사 이름 어떻게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최성규 맞아요? 박상용, 박상용 부장검사는 아니었습니다. 조지현 부장님이랑 밑에 조주현 부장, 밑에 검사들이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밑에?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부장들, 예, 그 밑에 검사들 노골적으로 이 주가조작 수사 덮고 수사 직무유기한 검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예. 네, 그 뒤에 교도관님들 4분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지극히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을 당하고 검사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고 위계인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여러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인권침해 조사를 또 단계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국회까지 나오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예, 저 교도관 분들 격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원행정 차장 대행님, 네, 그 다음 주 목요일 4월 9일인데요. 4월 9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법관, 적어도 대한민국의 고위 법관이라면 4월 9일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사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라고 한 사건 관계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안 들어오십니까?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역당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해당 재건이 사건입니다. 1975년 4월 8일 사형 선고했고 18시간 만에 8명이 새벽에 사형당한, 그래서 국제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법원은 이 사건 관련해서 아직도 사과한 게 없어요. 맞죠? 사과한 적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 이용훈 위원님, 아까 전에 제가 시간을 더 달라고 안 그랬는데 2분만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2분 더 드리시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사과한 게 없어요. 한번 돌아가셔서 네, 저 대법원장님들 이렇게 내부에 사과 한번 제대로 한번 하시라고 건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대법원 왜 파기 환송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뭐 따로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예,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정인의 오염 가능성 때문에
절차적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나중에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보니 그런 취지로 아니, 법원행처장 그 직무대행 정도 하실 정도 되면 예. 이 정도 중요한 그 오래된 사건도 아니고 2, 3년 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 판례도 기억 못 하세요? 저 대행님.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하루 종일 계시면서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진술 세미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진술 세미나, 그 형사소송법 요 244조 1항, 형사소송 244조 4 제1항, 수사준칙 제26조 제2항 2호, 검찰 사건 사무 규칙 제44조 제2항, 면담하면 조서를 남겨야 되고 남기지 못한 사유를 갖다가 적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유도 안 남기고 50회 이상이나 이게 면담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진술 세미나하게 하고.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정인 오염 사전 검사가 면담했다 그 사실 때문에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무죄가 됐는데 오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50배 이상이나 진술 세미나하고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과 검찰 사건 사무 규칙 위반되는 이 사안이 그게 못지않게 위법성이 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대행님 어떻게 생각 어떻습니까? 뭐 이게 현재 뭐 재판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조심스럽고요. 못지않게 중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있었던 사건을 왜 말씀드리느냐? 예. 30년 넘는 동안에 그 유가족들은 연전이 시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뭐 사과해야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사과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조작 기소 수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명백한 이렇게 증거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법원이 더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수십 년 지나가지고 그때 잘못했다고 뒤늦게 사과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또 질의하시기로 하신 위원님들이 그다음 누가 남으셨을까요? 김승원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남으셨네요. 그러면 그다음 차례는 김승원 의원님 하시고 이용우 의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